지구과학 제3단원 대기와 해양의 변화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핵심 개념: 기단, 전선, 온대 저기압, 일기예보, 일기도. 포인트는 여기에요. 학습 목표: 고기압과 저기압이 통과할 때 날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일기도와 위성 영상 해석을 통해 날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날씨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배워봅시다. 간단한 도입 물음인데, 우리나라 날씨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중위도다.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건 기본 상식이 아니겠니?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여기 서쪽에 있는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이 다가오면은 날씨가 맑아지고요, 저기압이 다가오면은 날씨가 흐려집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 대에 위치한다.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날씨가 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프린트로 넘어왔습니다. 프린트 첫 번째 보면은 기단이 1번 괄호로 돼 있는데, 일단 기단이 뭐냐? 기단은 뭐냐면은 봐봐,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지표 위에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있는 거야. 공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공기예요.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이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공기 덩어리야.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표에 따른 성질로 변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 그러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은 온도 그리고 습도가 있어요.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지표 혹은 바다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만약에 그 바다나 지표가 차가웠다 혹은 따뜻했다에 따라서 그 기단이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고온과 한랭한 기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육지 위에서 만들어진 육지의 영향을 받은 기단은 상대적으로 습도가 적으니까 건조하겠고요. 그리고 바다의 영향을 받은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되겠어? 습기가 많겠지. 그거를 다습이라 그래요. 다습. 한번 읽어봅시다. 지표의 성질이 거의 일정한 넓은 지역, 어떤 데가 있어요? 넓은 바다나 평원, 그리고 사막 등 공기가 이런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을 때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기온과 습도가 균일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기단.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기단의 성질은 지표면의 성질을 닮기 때문에 생성 장소에 따라 기단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륙에서 생긴 기단은 어떻겠어요? 건조하겠고요. 해양에서 생긴 기단은 다습하겠죠. 저위도에서 생긴 기단 따뜻하겠지. 그래서 얘네를 온난 혹은 고온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위도에서 생긴 기단 춥겠죠. 얘네들은 한랭.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보통 4가지를 이야기해요. 4가지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적도 기단까지 5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계절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4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적도기단 여기 있어요. 적도기단. 네 가지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봐봐.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이 저위도고 이쪽이 고위도지. 이렇게. 그러면은 고위도는 어떻댔어? 한랭하됐지. 그 다음에 저위도는 온난하거나 고온이랬죠. 그 다음 시베리아 기단은 육지 위에 있죠. 그리고 양쯔강 기단도 육지 위에서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그리고 적도 기단은 어디 위에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성질을 한번 적어봅시다. 시베리아 기단은 뭐겠어? 고위도니까 한랭이고, 그리고 육지 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건조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북태평양 기단은 밑에 있으니까 고온이겠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으니까 다습이겠지. 바다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다음 오호츠크해 기단은 고위도에 있으니까 한랭하겠고요. 바다 위에 있으니까 다습할 거예요. 양쯔강 기단은 밑에 있으니까, 저위도에 있으니까 온난하겠고요. 그 다음에 육지 위에 있으니까 건조할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적도 기단도 한번 해볼까? 적도 기단은 저위도에 있으니까 고온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있으니까 다습할 거예요. 이렇게 성질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위치하냐, 그리고 저위도에 있냐 고위도에 있냐,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서 성질을 적을 수 있다. 그 다음 발달 계절을 봅시다.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여름에, 그 다음 오호츠크해 기단은 초여름에,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적도 기단은 여름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조금 더 세력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 범위가 이렇게 확장된다, 그런 느낌으로. 다음 오호츠크해 기단도 마찬가지로, 다음 양쯔강 기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날씨 특징 봅시다.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한파가 몰아쳐요. 한파가 몰아쳐요. 그리고 이 시베리아 기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돼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되는데, 이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나가거든. 바람이 불어 나가면은 여기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가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가거든. 그러면은 이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북서계절풍이라 그래요. 북서풍. 겨울에 부는 북서풍. 바람은 불어오는 쪽의 방향을 읽어. 그래서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이렇게 해서 북서풍이에요. 그럼 특징은 뭐야?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겨울에 불어온다. 그래서 한파와 북서풍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북태평양 고기압을 형성해요. 북태평양 기단은 북태평양 고기압을 형성해. 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은 둘 다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해서 이따 뒤에서 배워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는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어 나가겠지. 시계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고기압에서. 그러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 우리나라는 여름에 남동풍이 불어요. 여름에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이 초여름이 지나가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무더위, 그리고 소나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북태평양 기단. 다습하니까 비를 좀 뿌리겠지. 그 다음 오호츠크해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초여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쯔강 기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봄의 세력이 물러간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둘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응? 둘 다 세력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렇게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싸워.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싸운단 말이야. 응? 막 힘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오호츠크의 기단도 다습한 기단이고요. 북태평양 기단도 다습한 기단이잖아. 그래서 이거 얘네 둘이서 싸우면서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거지. 장마전선을 형성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마전선을 딱 형성해서 비를 막 뿌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7월 초가 지나면서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태평양 기단이 치고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우리나라의 장마. 다음 놉새바람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놉새바람.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나라에 황사를 가져옵니다. 적도 기단은 우리나라의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여름에. 그래서 PPT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봅시다. 시기별로 봅시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 우리나라에 폭설과 한파를 불어오게 하고요. 3월달이 되면서 양쯔강 기단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우리나라에는 온난 건조한 날씨가 되고 황사를 가져온다. 이게 봄이고 그 다음에 봄이 끝나고 이제 초여름이 오지.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싸우면서 장마전선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초여름이 지나가고 나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는 무더위가 온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 소나기 오고요. 그래요. 그다음 오호츠크의 기단이 여기 잠깐 또 영향을 미치네.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 건조한 맑은 하늘이 보이는 날씨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다시 겨울이 오면서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받는다. 됐죠? 놉새바람. 아까 오호츠크의 기단의 날씨 특징 중에 놉새바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놉새바람은 저기 프린트 밑에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동해로부터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다 라고 돼 있어. 뭐냐면은 여기 태백산맥이 있어. 동쪽에 산이 우리나라는 여기 요쪽에 산맥이 있잖아. 높은 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이. 그런데 바람이 여기 이렇게 불어오면서 이 산맥을 넘어와. 이 산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동해 쪽에서 이 높은 산을 넘어오면서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여기에 비를 다 뿌려버리는 거야. 구름 덩어리가 넘어오면서 여기에 비를 다 뿌려버려.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쏟아낸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를 넘어오고 나서 이 구름이 내려오면서 다시 단열 냉각된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고온 건조해지는데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다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오는 바람은 비를 안 뿌리겠죠. 그치?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된다. 그게 바로 놉새바람이에요. 늦은 봄에서부터 초여름에 걸쳐서 동해로부터 태백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놉새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이제 기단의 변질. 기단이 발원지로부터 이동하면은 성질이 다른 지면이나 수면을 만나 열과 수증기를 교환하면서 성질이 변하게 된대요. 이건 뭐냐면은 봐봐. 여기 한랭한 육지 위에서 만들어진 기단이 있었어. 그러면은 육지 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건조하겠고요. 한랭한 곳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차겠죠. 그쵸? 고위도 쪽이었나봐. 고위도 쪽이었나봐. 그런데 따뜻한 바다를 지나서 따뜻한 육지로 온대. 상대적으로 저위도 쪽에 오나봐요. 근데 이게 바다 위를 건너게 되면은 바다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겠지. 따뜻하니까. 그리고 바다니까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게 될 거예요. 막 퍼먹는 거야. 열과 수증기를. 그러면서 이 육지로 오게 되면은 이 공기 덩어리가
원래는 차고 건조했으니까 안정했단 말이죠. 안정한 기단이었어. 근데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불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지면서 위로 막 솟구치는 정란운이 만들어져.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 정란운이 만들어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연직 방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비를 막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단의 성질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단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따뜻한 육지에서 만들어진 기단이 있었어요. 따뜻한 기단이지. 그러면 밑에서부터 열이 계속 공급되니까 이 따뜻한 기단 자체는 불안정해요. 그런데 저위도 쪽인 것 같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 것 같아. 이번 기단은.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한랭한 바다를 만났어. 그러면 한랭한 바다에서는 수증기만 공급받게 되는 거지. 수증기 공급받으면서 기단의 하부는 냉각되겠지. 그러면서 점점 안정될 거예요. 하층 냉각으로 인해 안정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다습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육지로 오게 되면서 이슬비를 내린다. 이슬비를 내리게 된다. 그렇지? 안정. 한번 프린트를 한번 읽어볼까? 먼저 첫 번째 그림이야.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공급되어 수증기압이 높아진다. 수증기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기단 자체의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따뜻한 바다에 의해 기단 하층이 가열되어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불안정해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찬 바다에서 수증기가 공급되어 수증기압이 높아진다.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 같은 얘기야. 바다를 지나니까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근데 찬 바다에 의해 기단 하층이 냉각되어 상승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게 된다. 거기 빈칸도 채울 수 있겠죠? 한랭한 기단이 거기 위에 기단의 변질 괄호 2번 기단의 변질 밑에 줄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하층 가열로 인해 기층이 어떻게 돼요? 기층이 불안정해지며 적운형 구름 발달. 그 다음 온난한 기단이 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하층 냉각으로 기층이 안정해지며 층운 또는 안개가 발달합니다. 자, 빈 종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뭘 설명할 거냐면은 이제 구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구름. 어디 빈 곳에 한번 좀 써놔봐봐. 빈 곳이 없다면은 다른 종이에다 써놓든지. 구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저군형 구름. 두 번째는 층운형 구름이 있어요.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이 있어요. 저 옮겨야겠다. 구름은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이 있는데 생김새는 어떻게 되냐면 저군형 구름은 막 수직으로 잘 발달한 구름이야. 저군형 구름. 층운형 구름은 옆으로 넓게 퍼진 구름이에요. 이렇게. 이게 층운형 구름. 옆으로 넓게 퍼진 구름. 저군형 구름은 수직적으로 발달한 구름.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볼까? 봐봐. 얘들아, 비가 오면은 구름이 있니 없니? 하늘에. 그러면은 구름 있는 거야. 그런데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비가 오니?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진 않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비가 오는 경우에는 구름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있고 구름이 있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고요.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뭘 먼저 할 거냐면은 영상 먼저 할 거야. 영상. 가시광선 영상이란 게 있어.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이라는 게 있어. 24쪽에 있는 거 좀 땡겨서 할게요. 일단은 저군형 구름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정란운, 뭐 저군, 권저군 등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충운형 구름은 뭐가 있냐면은 난충운,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고충운, 권충운, 권운 이런 게 있어요. 더 다른 것도 많아요.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비를 뿌리는 구름은 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정란운, 그다음에 난충운, 얘네들이 좀 비를 뿌려요. 비를 뿌리는 애들이고, 그러면은 이 저군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에서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이 저군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에서는 저군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따져봅시다.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일단 가시광선이니까 낮에만 보여요. 밤에는 못 보잖아. 너네 깜깜하면 볼 수 있니? 못 보죠. 너네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러한 사물들이 지금 다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낮에만 관찰 가능해. 낮에만 관찰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은 저군형 구름은 가시광선 영상으로 봤을 때 밝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밝게 보여. 두꺼운 구름이, 가시광선 영상의 특징은 두꺼운 구름이 흰색으로 관찰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흰색으로 보이니까 저군형 구름은 되게 두껍잖아. 수직적으로 두꺼우니까 밝게 보이겠죠. 맞지? 근데 충운형 구름은 일단 구름이긴 구름이니까 보여요. 밝게 보인단 말이지. 얇은 구름으로 보여요. 얇은 구름으로 약간 회색빛으로 보인단 말이지. 그럼 둘 다 보이긴 보이는데 누가 더 밝게 보일까? 저군형 구름이 훨씬 더 밝게 보이겠지. 근데 이거 가시광선 영상은 항상 낮에만 보인다는 게 특징적이야. 됐지? 그 다음 적외선 영상은 24시간 관측 가능하다. 24시간 관측 가능해요. 잠깐만, 이걸 두꺼운 구름 흰색을 여기 흰색 이렇게 써놓자. 24시간 관측 가능한 게 적외선 영상인데, 이 적외선 영상에서는 저군형 구름은 밝게 보여. 그리고 충운형 구름은 어둡게 보인답니다. 어둡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은 적외선 영상은 고도가 높을수록, 얘들아,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지죠. 고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잖아. 기온이 떨어진 상태가 밝게 보여요. 그러면은 저군형 구름의 구름 최상부의 고도가 높죠. 그러니까 밝게 보이겠지. 맞지? 그런데 충운형 구름은 얇으니까 저군형 구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가 낮기 때문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면은 조금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24시간 관측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은 어디에서 활용되냐면, 이 레이더 영상은 강수량 파악해요. 강수량 파악. 레이더 영상으로 강수량을 파악하게 된답니다. 레이더를 써가지고 이 강수 입자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된대요. 산란이나 반사이엔 그런 레이더를 측정하는 거야. 됐고, 이거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24쪽에 빈칸 한번 먼저 쳐봅시다. 24쪽. 위성 영상이란 가시광선 영상이나 적외선 영상, 레이더 영상을 말한대요.
첫 번째 짝대기 가시광선 영상. 가시광선 영상은 구름과 지표면에서 반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두꺼운 구름은 흰색으로, 거기가 중요해요. 두꺼운 구름은 흰색으로, 얇은 구름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다는 어둡게 보여요. 바다는 어둡게 보이고요. 육지는 바다보다 약간 밝게 보이고요. 구름은 매우 밝게 보인다. 밤에는 가시광선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적외선 영상. 두 번째 짝대기는 적외선 영상. 물체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 중에서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거기 두 번째 줄, 온도가 높은 구름은 고도가 낮은 구름이란 얘기야. 걔네들은 어둡게 보인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구름, 즉 고도가 높은 구름은 밝게 보인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밤낮에 관계없이 24시간 관측 가능하다. 밤낮에 관계없이 24시간 관측 가능하다는 게 적외선 영상의 특징. 그 다음 세 번째 레이더 영상. 레이더 영상은 전파를 발사한 후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하여 영상으로 나타낸 것. 구름 속에 강수 입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강수대의 위치와 이동 경향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게 바로 레이더 영상이고요. 이게 구름의 종류예요. 정란운은 뭐 이렇게 정란운, 저군형 구름은 정란운, 저군 이런 게 있고요. 고저군 이런 것도 있네. 그 다음 권저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층운은 뭐 난층운, 고층운, 권층운, 층운 이런 게 있어요. 참고 삼아서.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 그래. 그리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온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 그래요. 일단은 기압이라는 것 자체가, 기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공기 입자가 누르는 압력이야. 예를 들어서 니네가 이렇게 서 있어. 서 있잖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너의 이렇게 우리 대기가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한 1000km까지 대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기가 너네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단 말이지. 이 공기덩이의 무게가 널 누르고 있어. 공기 입자가 누르는 압력을 바로 기압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기압은 이 머리 위만 누르는 게 아니라 온 사방으로 누르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머리 위만 따져 봅시다.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머리 위에 있는 기압만 따져보자고.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머리 위에 있는 공기 입자가 좀 적어지겠지. 이게 평지에 있는 것보다. 그럼 기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진다. 그런 거 알아두고. 그리고 기압은 평균 해면 기압이라는 게 있어. 평균적인 해면 기압. 그러니까 고도가 0m인 해면에서의 기압이 있어. 참고로 자, 그러한 고도가 0m인 해면의 기압이 바로 1013 헥토파스칼이야. 1013 헥토파스칼. 기압은 헥토파스칼 단위를 써요. 그러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를 알아보자. 날씨. 일단은 고기압과 저기압을 배울 때는 너네 오른손을 준비해봐. 오른손을 준비해서 엄지를 위로 세우고 이렇게 말아봐. 따봉 해봐. 따봉. 그게 저기압이에요. 따봉이 저기압이야. 알겠지? 무슨 얘기냐? 저기압의 날씨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승 기류가 발달해. 엄지의 방향이 바로 상승 기류지.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답니다.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고. 너네 엄지 빼고 나머지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으로 감겼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빈칸 채워보자.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한다는 얘기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된다는 얘기야. 단열 팽창되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저기압 위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날씨가 맑다는 거야, 흐리다는 얘기야. 날씨가 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흐리거나 강수 현상이 발생한다. 다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됐죠? 그 다음 고기압을 봅시다. 고기압은 너네 오른손 엄지를 위로 치켜든 거를 거꾸로 뒤집어야 돼. 우 할 때 그러면은 하강기류 발생하겠지. 하강기류 발생. 그리고 바람이 불어 나가요. 바람이 불어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면은 종이 쳤습니다.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면은 이 대지 위에 있는 공기에는 공기가 막 쌓이겠지. 그러면 공기가 수렴할 거 아니야,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공기를 바깥으로 빼줘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바람이 불어 나간다고.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는 공기가 비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채워줘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고기압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단열 압축되면서 구름이 소멸돼요. 구름이 소멸되면서 맑은 날씨를 보인다. 그래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맑아지고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흐려져요. 그 다음 이쪽이 서쪽이라고 보고 여기가 동쪽이라고 봤을 때 바람이 고기압에서는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지. 그럼 바람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바람이 서에서 동쪽으로 불었지? 그럼 무슨 풍이야? 불어오는 쪽을 읽는 데잖아. 무슨 풍? 서풍. 서풍이 분다고. 바람 방향은 어디다? 바람 방향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고기압의 종류. 고기압은 이동 유무에 따라서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나뉘어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빈칸 채워놔봐. 고기압은 이동 유무에 따라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나뉩니다. 정체성 고기압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고기압 중심부의 이동이 거의 없는 고기압이다. 대표적인 애가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이거 중요해요.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바로 정체성 고기압인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여 확장하면 우리나라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강하게 분다. 다 배웠죠? 그래서 한파가 오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그리고 7월 하순 무렵 장마가 끝난 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중심이 일본 동쪽 또는 남쪽에 머무니까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얘기야. 이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하면 우리나라는 북태평양으로부터 고온다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 나타난다. 이게 정체성 고기압인데, 이 그림을 좀 알아놔야 돼. 이 그림.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림을 좀 알아놔야 돼요. 시베리아 고기압은 이쪽에 있었지. 시베리아 기단이.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고기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은 그 옆에는 반드시 저기압이 존재해야 돼. 상대적인 거니까. 기압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겨울철 일기도를 봤을 때 요 그림을 딱 주어주고 요걸 딱 지우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의
일기돈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일기돈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북태평양 고기압도 자 여기에 고기압이 위치하는 거야. 여기가 북태평양 쪽이었잖아. 북태평양 기단 쪽이었잖아요. 여기에 고기압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저기압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다시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고.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랭 고기압이야. 그런데 그 옆에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써있죠. 키 작은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이야. 따뜻한 고기압인데 얘네들은 키 큰 고기압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별명이야, 별명. 온난 고기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밑에 써있네. 그 다음에 한랭 고기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키 작은 고기압이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키 큰 고기압이야. 근데 생성 원인이 달라서 그래요. 왜 키가 크고 작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랭 고기압은 이 고기압의 높이 자체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 한 1에서 2km. 고기압의 영향 자체가 한 1에서 2km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온난 고기압에서는 이 고기압이 저기 위까지 올라가 있잖아.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한 5에서 8km. 그래서 키 큰 고기압인 거야. 이 키 작은 고기압은 생성 원인 자체가 지면의 냉각이잖아요. 지면에 영향을 받아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지표면으로부터 냉각된 공기가 쌓여가지고 커지면서 만들어진 고기압이다.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요.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다. 여기가 한랭, 그리고 주변이 온난이잖아. 됐지? 중심 지역의 기온이 낮다. 그리고 온난 고기압, 키 큰 고기압을 보자. 키 큰 고기압은 생성 원인 자체가 대기대순환이야. 그러니까 대기대순환은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렇게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생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온대지방의 하강기류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요. 중심부의 온도가 높고 주변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차갑지. 그래서 대기대순환의 하강기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큰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오거나 양쯔강 고기압에서 발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뭐 조그만 게 아니라 정체성 고기압보다는 규모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왔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기압의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니까 편서풍 영향 받죠. 편서풍 영향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겠죠.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쯔강 고기압, 여기 양쯔강 기단이 있잖아. 여기 양쯔강 기단은 이동성 고기압이 만들어져요. 이동성 고기압이 만들어져서 이 양쯔강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조금씩 이동해요. 그러면서 생기는 고기압이 바로 이동성 고기압이다. 그런데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해서 항상 고기압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동성 고기압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동성 고기압이 떨어져 나와서 지나가잖아. 그럼 이 뒤에는 반드시 저기압이 쫓아와. 이동성 저기압이 쫓아온다고.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인 거라서 고기압이 떨어져 나오면은 여기 빈 곳이 생기잖아. 그럼 여긴 저기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게 돼요. 교대로 통과하게 되면서 날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초봄에
꽃샘추위라는 게 있어. 꽃샘추위 들어봤니? 꽃샘추위.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 걸 샘내서 뭐 오는 추위라 그러는데, 그래서 꽃샘추위인데, 꽃샘추위, 초봄의 꽃샘추위나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뭘 가져온댔어? 이 양쯔강 계단에서 불어오는 이 고기압에 의해서 뭐? 황사 현상이 발생한다. 프린트.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에 중국의 양쯔강 유역으로부터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과하여 날씨가 자주 바뀐다. 이 계절에서는 우리나라 부근의 동서방향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분포하는데,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2-3일 정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뒤를 이어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게 이동성 저기압이에요. 대표적인 게 온난 저기압이지. 이따 배울 건데, 온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거나 비가 내리게 된다. 황사나 꽃샘추위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이동성 고기압. 학습 내용 봅시다. 봄과 가을철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반복된다. 지금 이런 걸 배운 거고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지나가면서 날씨가 변덕스럽고 황사나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프린트에 써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날씨가 정체성 고기압 영향을 받는 계절은 언제냐? 정체성 고기압은 두 가지가 있었다. 배운 거.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었다.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맞죠? 이동성 고기압은 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는 어디 지대다? 편서풍 지대다. 그러면은 이동성 고기압 자체가 혹은 이동성 저기압 자체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왜? 편서풍 때문에. 봄철에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2-3일에 걸쳐서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온대 저기압과 날씨